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더라고요. 부의 그릇이요. 네, 그렇죠. 저자가 30년 경력의 국제 자산 관리사라 그런지 관점부터가 좀 달랐어요. 맞아요. 보통 재테크 책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수익률 몇 프로 이런 거요. 근데 이 자료는 어떻게 돈을 담고 지키는가, 바로 그 돈 그릇에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이 좋았어요.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날카롭잖아요. 만약 지금 당신에게 100억 원이 생긴다면 그 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우, 솔직히 바로 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출발점으로 삼아서 왜 누구에게 갑작스러운 부는 축복이 되고 다른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이 돈그릇이라는 개념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종이컵만한 그릇에 소방 호수로 물을 쏟아붓는 장면이요. 아, 그 비유요?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다 찢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 비유가 이 개념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죠. 그리고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나 에너지로 보는 관점도 아주 흥미로워요. 돈의 온도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맞아요. 돈에도 온도가 있다는 설명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땀 흘려 천천히 번 돈은 따뜻해서 다루기 쉽지만 네네. 투기나 도박처럼 갑자기 얻은 뜨거운 돈은 준비 안 된 사람의 그릇을 대게 만들거나 태워버린다는 거죠. 와, 돈의 온도라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쵸. 그럼 그 중요한 그릇은 대체 뭘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자료에서 세 가지를 꼽던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1, 2, 3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사이클처럼 봐야 해요. 아, 사이클이요? 네, 첫 번째 재료가 바로 경험이에요. 돈을 벌어보고 써보고 심지어 잃어본 경험까지요. 잃어본 경험까지 포함해서요? 그럼요. 이 데이터가 쌓여야 돈의 흐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재료인 담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100만 원을 잃어본 사람은 다음에 1000만 원을 투자할 때 공포에 질려서 이상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뭐랄까 그런 심리적인 근육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담력이 단단하게 쌓이면 마침내 세 번째 재료인 신용이 생기는 거예요. 신용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을 다룰 줄 아는구나,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네 하는 믿음을 주는 거죠. 결국 돈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타인, 그러니까 고객이나 투자자, 직장 상사에게서 오는 거니까요.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게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인 셈입니다. 아하.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경험 없이는 담력이 없고 담력과 경험이 없이면 신용을 얻을 수 없다는 하나의 연결고리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 나온 수영도 못하면서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든 배우겠지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어요. 능력, 즉 그릇이 먼저라는 거네요. 그렇죠. 돈을 먼저 벌고 관리를 배우겠다는 건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지적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거대한 부를 마주한 사람들. 2003년 한국의 김씨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아, 기억나요. 당첨금이 242억 원, 세금을 떼고도 189억 원이었어요. 189억 원이요. 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더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이 불과 5년 만에 모두 사라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189억 원이 5년 만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만히 둬도 이자만 해도 엄청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실패 과정을 보면 거의 교과서 같아요. 어떻게 썼길래요? 첫째, 전문가 조언을 다 무시하고 본인의 직감만 믿었어요. 둘째, 검증되지 않은 곳에 뭉칫돈을 넣었죠. 주상복합 아파트 두 채를 덜컥 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지인 사업이나 병원에 수십억씩 투자했고요. 아,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말. 이 자료의 분석이 정말 정확한 게 그분에게 필요했던 건 189억 원이라는 현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 돈을 연 3에서 4% 수익을 내는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매년 나오는 5억에서 7억 원의 현금 흐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융지식과 절제력이었죠. 아, 그의 돈 그릇은 평범한 월급을 담을 크기였지 189억 원이라는 쓰나미를 감당할 크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핵주목
마이크 타이슨 이야기는 정말 X부터가 상상이 안 가요. 5,200억 원. 네, 5,200억 원이죠. 평생 매일 1억씩 써도 다 못 쓸 것 같은 돈인데 이걸로 파산을 했다니. 원인이 더 충격적이었죠. 벵갈 호랑이 3마리를 키우는 과시적 소비도 문제였지만 그를 둘러싼 150명의 예스맨. 아, 그게 더 큰 문제였다고요? 맞아요. 진심으로 타이슨 그건 안 돼라고 말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돈이 그 사람 주변 환경까지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돈이 그의 약점을 극대화시키고 주변에 아청꾼들만 남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NBA 스타 앨런 아이버슨 사례를 보면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이벌슨요? 네. 그 역시 2,600억 원을 벌고도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타이슨처럼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었죠. 네. 바로 스포츠 브랜드 리복 덕분이었죠. 리복이요? 네. 리복이 계약금의 일부를 아이버슨이 55세가 될 때까지 절대 손댈 수 없는 신탁 계좌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와, 강제 저축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이건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때를 대비한 타율적인 돈 그릇, 즉 금융 시스템이라는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내 그릇이 약하다면 외부 시스템이라도 빌려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타이슨이나 아이벌슨 같은 엄청난 거인들도 무너지는 걸 보니 이게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요. 결국 내면의 그릇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원칙은 빚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빚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 좋은 빚이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 부동산 대출도 시장이 꺾이면 바로 나쁜 빚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는 그 경계를 이 빚이 미래의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가로 판단하라고 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요? 네. 예를 들어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대출은 좋은 빚일 수 있죠. 반면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자동차 할부나 명품 할부 같은 건 아, 전형적인 나쁜 빚이네요. 그렇죠. 미래의 내 소득을 갉아먹는 거죠. 핵심은 빚을 내 돈이 아닌 내 자산을 불리는 도구, 즉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하, 명확하네요. 그리고 실패를 자산화라는 원칙도 있었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 말이 참 멋지긴 한데 솔직히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1억 원을 잃었는데 그걸 어떻게 자산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보통은 그냥 다시는 주식 안 해 하고 시장을 떠나버리게 되죠. 네, 그럼 감정적인 함정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귀를 해야 할까요? 그게 핵심이죠. 그냥 운이 나빴어 하고 넘기면 1억 원은 그냥 사라진 돈일 뿐이에요. 네, 하지만 그 실패를 복귀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왜 그 종목을 샀지? 어떤 정보에 혹했나? 손절매 원칙은 왜 못 지켰지? 이렇게 자신의 판단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록해두는 거죠. 아, 과정 자체를 분석하는 거군요. 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1억 원이 나중에 100억 원을 지켜줄 귀중한 경험이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분석이 그릇의 재료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 부자들의 데일리 루틴도 같은 맥락이네요.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정해준 예산 안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는 목표 지출을 관리한다는 점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의도적으로 살게 하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그 주변 오명의 편견이 나라는 말 정말 뼈아프네요. 하하, 그렇죠. 저도 예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다들 차 바꾼다니까 덩달아 무리해서 바꿀 뻔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환경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잖아요. 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사람 대신 내 머릿속을 채워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습관이라고요. 자, 이렇게 내면의 그릇을 단단하게 키웠다고 칩시다. 이제 그 그릇에 물을 채우고 또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실전 기술이 필요하겠죠? 네, 30년 전문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 중에서도 바벨 전략이요. 이거 이름부터가 뭔가 독특하던데요. 네, 바벨 전략, 바벨 스트래티지. 이름 그대로 엿기처럼 자산의 양쪽 끝에만 무게를 두는 전략이에요. 엮기라니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유하자면 식단 관리랑 비슷해요. 식단 관리요? 네.
한쪽에는 국채나 현금처럼 아주 건강하고 안전한 채소 같은 자산을 한 90% 정도 두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벤처 투자나 성장주처럼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고기나 디저트 같은 자산을 한 10% 정도 두는 거죠. 아, 양극단에만이요? 네, 중요한 건 어중간한 중간 위험 자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공식품 같은 건 아예 식단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와, 비율을 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도 일부 자산으로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죠. 그릇을 지키면서 불리는 공격적인 기술이 바벨 전략이라면 이제는 그릇에 구멍이 나지 않게 막는 방어 기술도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키는 기술인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술이 바로 절세입니다. 절세요? 네. 세금만큼 확실하게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건 없으니까요. 마침 자료에 2025년부터 바뀌는 세법 중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 절세 정보요? 이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겠는데요? 뭔가요? 바로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원래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증여받으면 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네. 잠깐만요. 그럼 신혼부부의 경우에 신랑 쪽 부모님께 1억 5천, 신부 쪽 부모님께 1억 5천, 이렇게 양가해서 총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요즘처럼 집값 비쌀 때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종잣돈을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와, 3억 원 무과세라니 이건 정말 역대급 꿀팁이네요. 내년에 결혼이나 출산 계획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부의 그릇이라는 렌즈로 부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 돈을 쫓아다니기 전에 돈이 기꺼이 머물고 싶어하는 단단하고 깊은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은 신용과 경험, 담력이라는 재료로 매일 조금씩 빚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의 마지막 조언처럼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약속을 지켜서 신용을 쌓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절제력을 키우고 금융기사 하나를 더 읽어서 경험치를 높였다면 그것만으로도요. 네, 그것만이면 여러분의 그릇은 어제보다 분명히 더 단단하고 넓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는 언젠가 반드시 그에 걸맞은 부가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하는 마지막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오, 미션이요? 네. 스마트폰 메모장 말고요. 진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나의 경제적 자유 선언문을 한번 써보세요. 아, 내가 원하는 목표 자산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마지막에 직접 서명까지 하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첫 번째 흙을 뜨는 행위가 될 거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